다음은 우리 지역 교통 법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송민서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시청자분이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얘기를 한번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한 제보자로부터요, 도로상에 단속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곳은 평소에 차량이 작게 많이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신천 동로 대봉교에서 희망교로 가는 방향이었는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한 속도 60km라는 표지판은 보이지만 네. 단속 카메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 자리가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긴 했습니다만 저 자리에 알고 보면 가로수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속 지점이라는 표지판은 분명히 있는데요. 아무래도 카메라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무심코 그냥 좀 속도를 내서 달리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갑자기 또 차로 변경을 하게 돼서 사고 상황이 좀 높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네. 아니 그렇다면 이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기관은 이렇게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고 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단속 카메라 설치와 책임 관리 감독은요, 대구지방경찰청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지방관할경찰청에다가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제보자의 의견처럼 대구지방경찰청도 같은 생각으로 이미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로수 정비 작업 협조 공문을 수성구청에 지난 5월 15일에 보냈다고 알려왔습니다. 수성구청으로 보냈다는 거는 그러면 가로수 관리 감독은 수성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가로수가 위치해 있는 해당 구청이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수성구청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관할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요, 이런 인터뷰를 해야 하냐라고 다시 반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 걸로 출근하기 때문에 차 타고 질곡에 있어가지고 걸로 출근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이 나옵니다. 1차선에 서면은 그게 조금 보여요. 2차선에 서면 나무는 계속 크지 않습니까? 그게 매일 지금 저 옛날부터 계속 그게 문제가 됐으면은 저도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무는 크는 거니까 그걸 예상해서 앞쪽에 설치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설치하고 싶은 데 설치해놓고 앞에 나무 잘라라, 기준에 나무 잘라라. 나무는 말이 없이 그냥 마냥 치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이 좀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예? 나무는 거기 항상 있으니까 단속 카메라를 옮겨 달아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설치하는 담당자가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느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신 예. 것처럼요. 현장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네. 또 심지어 대구지방경찰청이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하는 6월 12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고요. 네. 한 달 가까이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 상황이었던 거죠. 한편으로 본다면 이게 뭐 어떤 뭐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차상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건데 구청 그렇죠. 입장에서는 물론 뭐 예. 비용이나 장비 문제 등으로 그러니까요.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수년째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면으로도 봤듯이 이렇게 대구시경과 수성구청이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좀 책임을 떠넘기기식인 것 같습니다만. 네, 매년 반복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행정 편의주의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제적 예방 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항상 그 시민을 위한 행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예. 다행이요. 네. 저희가 생방송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저희 제작진이 수성구청에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봤더니요. 네. 확인 결과 6월 13일에 가로수 재정비를 수성구청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취재를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것이 아닌 미리 이렇게 좀 들어오면 그렇죠. 미리미리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시민들의 편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텐데요. 네. 이제 사고 발생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방금 이야기 나눈 단속 카메라 이야기도 그렇지만요. 요즘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자, 교통법규 관련 공익신고가요.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행 초기만 해도 주로 신호지시 위반이나 주정차 금지 위반 등의 공익신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촬영 등 제보 방법이 아주 다양해지면서 공익신고 항목이 더 늘어났고 또 신고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공익신고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최근 5년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익신고 현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2013년 21,795건에서 2015년에 38,440건, 2017년에는 56,742건으로 매년 공익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고하는 그 제보 내용도 상당히 다양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신고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관련 공익신고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려 60여 가지나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제보가 되는 항목들을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네. 먼저 신호 지시 위반을 볼 수가 있고요.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살펴볼 만한 몇 가지 항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금지 위반은요. 2013년에 4,542건에서 2014년에 2,81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볼 네. 수가 있고요. 2017년에는 1,499건으로 5년 전에 비해서 66%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정차 금지 위반 신고 사항은 60% 이상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네. 그럼 반면 좀 많이 증가한 항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증가한 신고 항목은요. 진로 변경 위반입니다. 2013년에 비해서 2017년에 무려 10배가량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이 진로 변경 위반이란 건 어떤 거죠? 진로 변경 위반은요. 쉽게 말하면 터널이나 교차로 같이 진로 변경이 특별히 금지된 곳이나요. 실선 구간에서는 앞지르기나 차선 변경 등의 진로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진로 변경 위반 차량은요. 영상 기록 매체 등에 의해서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진로 변경 못지않게 또 있습니다. 이 보복 운전 때문에 또 많은 뉴스거리도 됐던 그 끼어들기 이것도 또 만만치 않죠. 그렇죠. 끼어들기 금지 위반 관련 공익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끼어들기 금지 위반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끼어들기와 차로 변경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실선 구간에서는요. 원칙적으로 끼어들기나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선뿐만 아니고요. 점선에서도 진호
진입 진출로에 길게 차량이 서 있을 때는 앞질러 끼어든 행위가 끼어들게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실선으로 되어 있고 점선으로 되어 있고 차량들이 길게 늘어선 상태로 빨간 차량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은 끼어들기가 돼서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차량 통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란 색깔 차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게 들어가기 끼어들기가 되는 것은 이거는 차로 변경으로 합법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선이라고 해서 그 사이로 끼어드는 게 모두 합법이 아니라 그렇죠.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을 경우에는 실선일지라도 끼어들기로 판정이 날 수 있다. 네, 불법이 되는 거고요. 아, 실선일 경우에는 아예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되고 끼어들기를 하면 안 되고 네. 점선일 경우에만 가능한 점선이요. 거죠. 점선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런 끼어들기 금지 위반의 경우에도 공익신고 건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2013년에 688건에서 매년 증가하다가요. 2017년에 4,440건으로 5년 사이에 5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건 매년 공익신고 건수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건 위반 건수가 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준법에 대한 시민 의식도 덩달아 좀 높아졌기 때문에 자꾸 발견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뭐 블랙박스 이런 것 때문에 좀 제보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위반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공익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는요. 우리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모습을 담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블랙박스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요. 국민신문고나 사이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서 신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취재 대구 지역의 공익신고 건수 관련 얘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송민서 리포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